그걸 미디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 미디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어쨌든 이제 예를 들면 우리의 목표는 핸드폰 카메라를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카메라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카메라를 통해서 바라보는 앵글 안에서의 나의 관점 또는 나의 생각, 사고들을 담아내게 되죠. 지금 이거 보시면 카메라 앵글 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을 찍고 있을까요? 네. 이 화면 보시면 누군가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죠? 어떤 사건이죠? 살인사건. 살인사건 같죠? 이게 미디어의 속성인데, 자 보십시오. 이 앵글 안에 뭔가 흉기를 든 누군가가 뭔가 찌르려고 하는 이 앵글이 있어요. 카메라를 보면 이걸 프레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앵글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피해를 당할 것 같은 사람이 사실은 흉기를 들고 쫓아가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찍고 있는 프레임 속에 앵글 속에 이 사람이 잘못 찍은 것일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촬영이나 영상물을 만들 때 아주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팩트 중심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찍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프레임 안에 앵글 안에 의도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과 친한 관계거나 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우호적인 사람이라면 이 프레임 안에 이 모습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럼 의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의도가 맞냐 안 맞냐, 틀리냐 안 맞냐, 틀리냐 바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건 윤리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찍는 사람은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객관화하고 팩트 중심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 각자의 숙제이고 미디어를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윤리적 의무지만 이런 프레임을 보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린 다시 찾아내고 이 프레임을 확대해서 사실은 이거야 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프레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프레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 프레임을 깰 수 있는 시각도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것은 의도가 됐든 안 됐든 개인적인 주관적 프레임 속에 이걸 가두는 건데 이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상파나 또는 종편, 이 거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아까도 말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의도와 조작과 기획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같은 조그만 업체들이 이 앵글이 아니야, 그 사람이 쫓기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죽이러 간 거야 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 그들이 원하는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또 반대로 그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팩트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같은 작은 독립 마을, 이런 미디어, 또 개인, 요즘에는 그 개인 유튜버 분들이 훨씬 더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정치 기자들만 접근이 가능했던 것을 실제로 막 쫓아다니면서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아주 훌륭한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피커의 크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콘텐츠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전파력과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것이 페이스북이든 유튜브, SNS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저렇게 마이크를 들고 저렇게 찍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지금 보세요. 찍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어렵죠. 네? 칭찬만 예를 들면 해줘. 지금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없죠. 뭐 예를 들면. 예.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상관없으니까. 왜냐하면 잘하잖아요. 저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네. 이런 권리들이 있다고 합니다.